네, 안녕하세요. 법설전입니다. 오늘은 2021년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인천 흉기 낭동 사건 준비해봤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40대 주부가 목을 찔려서 심정지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은 1살 아이의 지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경찰관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경찰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여전히 국가에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그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인정한 20억 원이 주장한 20억 원이 아니라 3억 5천만 원이 인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와주신 소병덕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병덕 변호사님, 이 사건 한번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건은 아마 CCTV를 한번 보시면은 좀 그쵸, 네.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21년 11월 15일 저녁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입니다. 4층 남성이 아래층 문을 걷어찬다는 신고로 경찰 2명이 출동했습니다. 근데 이 집 처음이 아니었어요. 층간소음 갈등으로 신고가 반복되던 집입니다. 지금 이 CCTV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니 경찰이 지금 집을 나가고 있어요. 층간 소음이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현장을 이탈을 해버립니다. 현장을 이탈했고 또 좀 이따 이제 CCTV 내부 CCTV를 한번 보시면은 여자 경찰은 아주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 한 분은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지금 무슨 일이죠? 경찰하고 같이 올라가다가 남자 경찰도 피해자와 반대 방향으로 다시 내려가죠. 여자 경찰과 급하게 같이. 올라가는 부분 한번 보실까요? 예, 이 부분.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여성은 급하게 내려오고 저기 경찰 2명을 뚫고 지나가는 저 남성분, 그 남편분이지 않습니까? 경찰 2명은 내려오고 가족인 남편분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겠습니까?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공동 현관문에 닫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 안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유, 문 열리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지금.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이에 이 가해자가 이 40대 여성분을 이제 목을 찌르고 그리고 그 따님분까지도 이제 얼굴에 자상을 좀 입었고요. 결국 피해자의 남편과 이 따님이 범인을 제압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가해자를 좀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당시 경찰관들이 그 테이저건, 삼단봉 이런 걸 다 소지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압용 무기들을 제때 사용했으면은 제압을 했을 것이고 가해자를 좀 피해자들의 피해는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해서 가해자는 22년의 형을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집행유예만 지금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인 미수지 않습니까? 피해자분이 사망하지는 않아서 결국은 살인 미수가 인정됐는데 살인 미수에서 22년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 하는 것은 좀 형이 그래도 살인에 거의 준하는 그렇죠. 형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법원도 재질이 안 좋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납득할 만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두 경찰관들한테 1년의 형의 집행유예 3년 네. 이게 적절한가 하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아,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네. 형법 제 122조 이제 직무유기죄를 보시면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1년 그쵸. 이하의 징역, 네.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예요. 그러니까 상한이 1년이에요. 1년이 최대치인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아, 법정형을 네. 초과할 수 예,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와 숫자 하나만 보고 가면은 공동주택 우리 층간소음 민원에 대해서 상담도 많이 받곤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2022 사건도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비롯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4만 3천 건에서 2024년에는 10만 4천 건으로 4년 만에 2.4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되게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도 정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지금 우리가 피해자 가족이 직접 공개한 현장 CCTV를 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경찰의 책임이 정말 명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국가와 이 경찰 간 개인을 상대로 국가 배상 소송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도 약 20억 원에 달하는 국가 배상 소송을 했어요. 네. 그런데 법원이 지난달 판결이 나왔는데 인정한 금액이 3억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우선 판결의 논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두 가지를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반복된 갈등과 가해자의 이상 행동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고요. 그렇죠. 근데 현장을 떠났잖아요, 경찰들이. 그 현장을 떠난 행위와 피해자가 이 중증 후유 장애를 가지게 됐는데 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기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금액이 좀 적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가 입은 이런 장애라든지 그런 1차적인 문제는 그 가해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경찰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습적인 1차 공격을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법원은 부분도, 우선 그 부분을 예. 그렇게 판단을 했고 아마도 이제 원고 측에서는 이 부분 항소해서 좀 더 그 부분을 다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1심 결과에 대해서 국가는 항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내린 3억 5천만 원을 뭐 지급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이 경찰관 2명은 지난주에 항소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결국 피해자 가족이 지금까지 국가나 이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돈은 0원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이 첫 번째 경찰의 처벌은 왜 집행유예를 끝냈냐? 그거는 아까 잠깐 다뤘던 거고. 그렇죠. 자, 둘째, 20억 원은 왜 3억 5천이 되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현미 변호사님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돈은 그럼 경찰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이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이제 명백하고, 근데 다만 이제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한테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단순히 과실만 가지고서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그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모든 공무원은 다 소극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2명의 경찰이 직무유기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지금 형벌로 지금 딱 처벌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있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금액이 20억 원에서 3억 5천으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이제 고의 과실을 인정은 하긴 했는데 도망간 것이 법령 위반이냐 그리고 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또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찰관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이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면 그렇죠. 네.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국가배상법을 인정함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를 좀 정리해 보자면 경찰관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할 경우에는 그 가만히 있음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대법원이 확립했고 2022년에는 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앞에 좀 더 넓은 범위로 인정을 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가 이 범죄를 제지할 권한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권한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변명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초동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을 했는데 다만 현장 이탈을 했다고 해서 이 피해자가 이렇게 중증 후유 장애를 입었다라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한 것 같아요. 그 결과 20억 원짜리 이제 소송이 3억 5천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과관계를 무작정 넓혀서 인정을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릉 동의를 합니다만 당시에 아까 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여자 경찰이 그 공동연구원 앞에서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꺼내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그러한 제압을 할 수 있는 장비까지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조금 더 빨리 가해자를 제압했더라면 이라는 한편의 가정적 상황을 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좀 다뤄져야 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제압이 좀 1분이라도 좀 빨랐으면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부상을 중증 후유장애를 입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는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과연 이 여경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제압을 했더라면 그렇죠. 네. 그 가해자가 뭐 범행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할 수 없었는지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만약에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칼을 꺼내서 피해자를 공격했다라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도 그건 못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경찰이 CCTV를 본 이상 도망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이게 일단 잘못을 국가와 경찰이 한 건 맞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해당 직무유기를 범한 경찰이나 공무원이 배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왜 어떨 때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소 변호사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 배상 자체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199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가벼운 실수, 경과실인 경우에는 국가만 책임을 지는 제도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법원에서는 국가하고 이 경찰들도 같이 피고라고 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이 경찰들한테 중과실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네요. 중과실을 넘어서 사실 뭐 고의가 있다라고 본 거니까요. 직무유기는 고의범이니까 직무유기죄가 인정됨으로 인해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 것이죠.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임 처분도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또 형사 사건에서는 직무유기죄가 유죄로 또 인정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국가배상법의 2조 2항에 구상권이라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네.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서 배상하게 되면 고의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행사해서 국가가 받아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실인 경우에는 국가가 그 배상을 해주고 공무원이 면책되지만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국가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가해를 한 또 가해자라든지 그리고 경찰 공무원 이 두 명한테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걸 이렇게 보니까 결국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이 2026년에야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마저도 지금 이 원고가 항소하고 이 경찰관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 형사소송 또 2심까지도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 사건은 2021년에 있었고요. 처음 이 원고 즉 피해자 측에서 사건 소제기를 한 건 22년 네. 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소송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4년 6개월 정도나 지나서야 첫 번째 판결이 나왔죠. 물론 이 사건의 중대성이라든지 또 피해자에 대한 뭐 여러 의료 감정 등 뭐 절차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피해자의 시간은 그날에 멈췄다고 표현하기에는 오히려 거꾸로 돌아갔다고 할 만큼 피해자의 피해가 엄청 큰데 사법부의 판단, 이 재판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쪼록 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런 사건들이 어떤 경찰의 이런 직무유기나 과실, 중과실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지난달에도 이제 창원 모텔 살인 사건에서 네. 그 최고 단계 출동 지령이래요. 그 코드 제로라고 예, 하잖아요. 예. 네. 그 떨어졌는데도 경찰이 뭐 좀 이렇게 설렁설렁 걸어서 가는 것도 문제가 됐었고 최근에 또 그 친구를 살해한 온몸에 문신이 있는 그 CCTV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해자 네. 있지 않습니까? 발가벗고 길거리를 횡보를 했어요. 피칠갑을 한 상태로. 그런데도 경찰이 제압하지 않고 자신들도 무서우니까 경찰차 안에서 그냥 뭐 지켜보기만 했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니 피해자가 그 도로를 이렇게 다니는데 경찰이 그 경찰차 안에서 쫓아만 가고 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제압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경찰관이 이 국민의 이 신체 뭐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물론 경찰들도 기본적으로 2인 출동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흉기를 들고 뭐 정말 뒤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할 것 같은 사람이면 좀 물론 무섭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좀 경찰이라고 한다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여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한편으로는 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고 또 뭐 국가 배상, 뭐 직무유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시민들, 국민들은 이제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하나의 믿음, 신뢰 안에서 이 사회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참 이렇게 좀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사건들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또 이 경찰관만 또 탓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좀 공권력이 너무나 좀 약해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네.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찰관 입장에서도 사실 무서운 것은 인지상정이거든. 그쵸.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도 생명을 지금 위협당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무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국가가 좀 면책권도 많이 주고 만약에 이 가해자한테 뭐 총을 쐈다라고 해서 또 가해자한테 역공을 당할 수도 있거든. 고소를 당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또 민사소송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좀 배려를 해서 이런 공권력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우리 경찰관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도 이런 생각입니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경찰관 개인에게 이렇게 배상 책임을 물리면은 경찰관이 어떤 행정을 할 때 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은 경찰들의 이런 책임을 제한시켜주는 제도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 사건 같이 좀 경찰이 너무 좀 과도하게 직무유기를 한 것은 물론 해당하진 않겠지만은 물론 경찰들이 수고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공무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법설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다음 주제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많은 제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설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